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기 요청 안 받아주고 그냥 스케줄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하셨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해달라는 사람 같아. 나 탄핵해줘. 나 탄핵시켜줘. 뭐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 마냥 그냥 다 들어놓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도 응하지 않아.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아. 헌재는 안 나와도 그대로 간다. 예. 그리고 연기 요청 안 받아줬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이 구체적으로 해명도 안 해. 뭐 서류도 제대로 안 내.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근데 나오지도 않아. 아니 오히려 체포됐으면 나오기가 더 쉽잖아. 안 나와. 나오지도 않고 뭐 그냥 들어놓겠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그러면 알겠어. 그럼 변호인들 네가 갖고 와봐. 그리고 뭐 이제 변호인들이 해명이랍시고 뭐 쓴 거야. 계엄에 대해서 뭐 주저리. 근데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많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얘네들 얘기가. 왜냐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디 틀튜브가 계좌번호 걸어놓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돈 뜯어먹을 때처럼 이게 그냥 종북 좌파 새끼들이 나라를 망치고 반국가 세력이 어쨌기 때문에 우리 윤통이 계엄령을 했다. 이렇게 쓴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 이제 우파 어르신들이야. 좌파 세력이 어쩌니 반국가 세력이 어쩌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전적인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잖아. 그게 누구겠거니 하고 이제 본단 말이야. 근데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종북 좌파 공산당 빨갱이가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걸 써줘야 돼. 근데 없어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조차 물어봐. 야 니들 뭐냐. 아니 도대체 반국가 활동이란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 누구야 그게? 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장 뭐 극우라고 분류되던 그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야. 이 사람조차 답답해 물어봐. 대체 그 반국가적인 그 국회 활동이 뭐냐?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것도 또 길게 물어보셨네.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야당의 망국적 행태다. 그러면 이 망국적 행태가 뭐냐?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 행태가 무슨 관련이 있냐? 어떤 상관관계 있는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왔다. 자,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지금 변호사들의 얘기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의 반국가적인 행태, 뭐 망국적인 행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쨌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얘네들 딴에는 무슨 뭐 탄핵을 했다, 뭐 예산안을 깎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국가에게 어떤 타격을 주고 망국적으로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반국가적인 거냐. 예를 들면 그게 불법적인 거냐. 위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냐. 야당이 예를 들어 어떻게 무슨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 이런 게 증명돼야 될 거 아니야. 야당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회에 어떤 절차를 거쳐갖고 예를 들어 예산안을 깎았어. 그럼 그게 반국가적인 행동이냐 망국적 행동이냐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냐 이거지 지금. 야당이 어떤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들이 무슨 뭘 조작을 해가지고 야당 예산안을 막 이런 식으로 막 후려쳤다 이거야. 그럼 그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망국적이다 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야 합법적으로 된 거면 이게 왜 그런 거야. 그건 니들 해석이잖아. 해석이 아니라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의 어떤 대응을 보면은 사실상으로는 그냥 이런 틀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돈 뜯어먹을 때 하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틀튜브들 용이지 법원에서 먹히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국가적 행동이 뭐냐? 계엄의 목적을 이제 캐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윤통이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국회 반국가적 활동이 뭡니까? 얼마나 답답한 물어보겠어. 예. 재판부는 국회 반국가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자,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반국가적 활동이 뭡니까? 윤통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썼는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과 야당 행태를 알리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걸 대답 못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 그거는 추가 보충 서류나 답변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미래가 어둡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변호사들의 전략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변호사들이 제대로 지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민주당의 폐악질이라는 이 타이틀을 어떻게든 계엄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 무리한 거예요. 계엄이라는 거는
야당의 예산안이나 야당의 탄핵 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거든. 완전히 정말 우리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폭력적인 집단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계엄령이 가능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이 야당이 그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들이 이랬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완전히 역으로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이 바뀌는 겁니다. 즉 민주당의 폐악질의 불법성을 갖고 와야 돼. 그게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하지만 야당의 예산안의 어떤 삭감이나 이런 거는 모든 야당들이 매번 하던 짓이야, 연말에. 그래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연초까지 넘어가고 다음 해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뭐 정부 셧다운 걱정하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미국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당은 어떻게든 이걸 깽판을 치고 그 깽판을 치는 게 일종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야당 거 하나 들어달라 이 얘기니까 그러면은 뭐 여당 행정부 이렇게 해갖고 모여가지고 여야정 모여가지고 그리고 야당이 너희들 지역화폐 우리가 뭐 한 5천억만 해줄게. 그럼 야당 너희들 이거 해줘. 특활비 좀 늘려주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보통은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안은 문제가 또 안 돼. 어떤 탄핵안이라는 것도 얘네들이 의석수가 되니까 지들이 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있냐?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왜 국회에 군대를 보냈냐? 그게 구체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야당의 나쁜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는데 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군인을 거기다 보내냐 이거지. 알리려면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을 믿지 않는 거야. 군인을 굳이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야당의 망국적인 행태를 알리려면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쭉쭉 뽑으시면 되잖아. 야당 때문에 못 살겠어요. 국민이잖아.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군대를 걷다 보냈냐. 이건 그것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을 거기다 보냈다는 거는 어떤 국회의 활동을 제약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분명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 뭐 국회에 어떤 빨갱이들이 침략을 해갖고 거기를 침투해서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 군대를 왜 보내냐 이거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범죄가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라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마치 그런 느낌이야. 어떤 그 일상이 무료한 국민들과 국회를 향해서 우리가 계획한 굉장히 커다란 재밌는 하나의 군인 쇼였다. 이거는 커다란 하나의 퍼포먼스. 우리 군대가 얼마나 이렇게 움직임이 좋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이동하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계획해서 보여드린 거다. 재밌으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됐죠. 예, 이걸 쇼라는 거 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재밌는 쇼였다. 근데 그거를 과연 틀트부들과 우리 저걸 이제 계엄령을 수호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걸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어. 이게 쇼였다고 하면은 쇼야 이러고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진심으로 좌파를 척결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분들의 통수를 또 친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종북 척결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쇼였어요. 예. 못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밖에 이제 설명을 못 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걸 합법적 범위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나도 보면 안타까워. 우리 이제 윤통이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거를 해명을 못 하시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는 이 끝이 어떻게 끝날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개틀투브 어디 삼류틀투브 애들이 어떤 정신승리하는 개소리를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저 새끼는 저 나이 처먹고 저 새끼는 저거 방송에서 계속 정신승리하고 계속 헛소리하는 참 저 꼬락선이 참 열심히 산다 저 병신을 이러고 보시는 게 나아. 그냥 이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야.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이미 본인들도 포기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면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내란머리 프레임에 탄핵 소추되었다. 어쩐다. 예. 병력 철수 지시에 따른 군은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철수를 했다. 예. 국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으로 계획한 것이다.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의원들은 출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는 무정선거 이야기도 한번 빠질 수가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법정 밖에 가서도 부정선거 음모를 외쳤습니다. 이걸 바라본 국회 측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러고 씩 웃고 갔다는 거예요. 국회 측 할 말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다. 예, 대통령 쪽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 모든 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재밌어요. 예. 혹시라도 반박할 만한 게 있을까 집중해 들었지만 내용은 끝났다라는 별로 없어. 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게 재판부한테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내용만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불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과는 관련도 없다.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다 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거기를 침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왜 계엄군을 동원했냐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믿었다면 왜 선거 끝나고 한 게 아니라 8개월이나 지나서 했느냐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부정선거를 진짜 믿었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다른 법적인 방법도 있는데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선관위에 들어가는 군대 자체가 민간인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명령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부정선거를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부터가 궤변이라는 거야. 그것부터가 위법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부정선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소재니까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얘기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 이상하네. 12월달 아니 4월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왜 8개월이 지나서 한 거야?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상황이야. 5월달에 한 것도 아니고 8개월이 지나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경우야.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 상황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했다. 중국,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이런 내용을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종아 한번 보자. 이걸 한번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이 왔다 갔다는 뭐 이런 뭐 명부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자고 이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개처발리실 겁니다. 예,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셨어야 되는데 그놈의 형상기억종이에 대한 재밌는 증언 하나 들어보시죠. 부정선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제가 난리를 치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이번에 뭘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빳빳한 선거용지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2번 찍혀 있어요. 아, 윤석열. 아니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 아니요 저기 2번? 국회의원 선거였었는데 예. 2번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빳빳한 종이에. 예. 그럼 그게 만약에 부정선거 증거면 뭡니까? 우리 당이 부정선거했다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걸 보고서도 어떻게 전 의원님으로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보시라고 2번 찍혔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만 2번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지금 그래요. 나는 형상기억종이 개소리를 발라주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 형상기억종이 2번 찍혀는 걸로 그냥 끝나네. 예, 형상기억종이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잖아. 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들인지가 잘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표가 이상하다만 매몰되니까 그 표에 몇 번이 찍혔는지도 안 보고 그냥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시고 우리의 지금 그 지지층이 얇아지고 또 민주당이 지지층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걸 걱정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선거제도에 징징대는 그런 찐따 같은 이런 삶보다는 진짜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념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통께서 자, 이제는 이제 윤통께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계엄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한 주장들을 하시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나 앞뒤가 안 맞아갖고 본인들끼리 막 싸워. 본인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변호사가 얘기한 게 말이 달라.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국방장관이 얘기한 게 얘기가 달라. 서로가 같은 편인데도 지들끼리 말이 다른 지금 상황이 놓여 있어요. 예, 미래가 보이죠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윤통께서는 국민들의 담화문에 2시간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2시간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자기는 이제 이게 빨리 끝났으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쇼였다 이건데 변호인들이 이번에 낸 그 서류에는 뭐라고 써있냐. 계엄 해제가 며칠 걸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한 거랑 변호사가 지금 한 거랑 얘기가 또 달라 지금. 예. 우리 대통령 이거 어쩌시려고 그러나 여기 보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은 걸릴 걸로 예상을 했다. 예. 그런데 뭐 계엄 사유의 존부 등등을 제대로 조사 심의도 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문제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윤통은 그동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며칠 동안 유지할 걸로 예상했던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주장과 여기 써있는 어떤 변명과 다른 거잖아 지금. 더 오랫동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2시간짜리니까 괜찮잖아요. 이러고 얘기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선적입니까? 이러니까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되었다. 재밌는 분이셔. 예. 변호사들이 어쩌면은 윤통의 탄핵을 더 원하시는 건가? 예. 안티야 뭐야? 왜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지? 여기에 또 다른 황당한 주장. 왜 그 시간에 계엄을 했냐?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시니까 드라마 시간에 일부러 계엄한 거다. 빨리 해제하라고. 이게 주장이 말이 안 맞잖아. 아까 전에는 며칠 갈 줄 알았다면서 이제는 빨리 해제하라고 드라마 시간에 일부러 계엄을 했다니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이건 평화적 계엄인데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왜 그 시간에 했냐.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한 거는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해제하라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통보를 해준 것이다. 예. 거기다가 헌법재판관은 니들이 계엄을 평가할 능력 정보도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다. 예. 되게 지금 모순된 주장이죠. 우리 윤통은 2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다가 실제 또 낸 지금 답변서에는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났네요. 이러고 있는데 또 그 시간에 선포한 이유는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내가 드라마 볼 시간에 계엄 선포한 거야. 근데 진짜 빨리 끝났네? 뭐 이런 식이야 지금 얘기가. 뭐냐고 말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랬으면 며칠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없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윤통께서 재밌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코미디야 코미디. 왜 그러면 군인이 유리창을 깼냐? 왜 유리창을 깨고 거기로 군인이 왜 들어갔냐 했더니만 그거는 흥분한 시민들을 막으려고 깬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군인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잡고 체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흥분한 시민들을 막으려고 깼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시민을 막으려는데 유리창을 왜 깨지? 예. 아니 오히려 시민들을 막으려고 유리창을 깨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유리창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국회 유리창을 깬 거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을 막은 건 흥분한 군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것. 예. 아니 이렇게 유리창을 깨시면 더 흥분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더 흥분할 것 같은데. 근데 재밌어. 거의 이 정도면 코미디야 지금. 작정하고 국민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하나 봐. 가시기 전에.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포고령이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그 포고령이라는 게 왜 위헌이냐면 계엄 행위는 국회를 막을 권한이 없어요. 계엄이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 한정돼서만 권한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포고령을 써야 되는데 국회를 막겠다. 이거 자체가 완벽한 위헌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이 그 포고령 1호에서부터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1호 즉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말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이거는 김용현이가 옛날 그 군부 독재 시절 때 그때 걸 베껴갖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못 봤던 거지. 이거 진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김용현이 실수한 거예요. 그거 베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김용현 쪽에서는 아닌데 착오 없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검토를 하신 거다. 이러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 싸워. 이거 예, 또 이렇게 둘이 갈라지나요? 예, 잘못 뺏긴 포고령이란 윤석열 대통령 주장의 김용현 측은 아니다. 착오 없는 정당한 포고령이다. 난감하네. 예, 난감해. 윤통 쪽에서는 김용현이 그냥 실수로 베낀 거라고 했는데 김용현 측은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면서 베낀 거 아니다. 예, 그러면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거는
포고령 표현이 미숙한 거는 김용현의 실수로 그런 것이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는 건데 김용현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 검토를 다 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나쁜 놈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해서 너무 정당한 것이다. 둘이 싸워. 예. 둘이 싸우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러다 보니까 금이 갔습니다. 우리 충암파끼리 예, 정말 빨리 끝나는 우정이네.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금이 간 우정은 남자들 둘이서 여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싸울 때 보통 이렇게 흔들린 우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자 하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포고령을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예. 포고령 다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어쨌든 금이 갔습니다. 니 탓 공방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둘이 이제 싸우네요. 사이가 좋았는데 포고령 가지고 싸우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신 거라 정당한 포고령이라는 김용현 측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제가 잘못 뺏겼었다. 라면서 김용현한테 이제 탓을 돌리면서 이제 니 탓 공방으로 이게 대통령이 다 하는 거지 내가 뭘 합니까? 나는 정당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양쪽이 서로 간에 네가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김용현을 증인 채택했어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김용현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날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김용현이 말을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실수로 베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지가 독박 쓰는 거지 포고령에 대해서.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또 다른 내용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는 뭐 누구를 체포하라 이런 첩자도 안 꺼냈다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날 조지호 경찰청장인가 이쪽 그 조지호한테 전화를 6번이나 해가지고 의원들 전부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 라고 지시했던 걸로 공소장에 남겼는데 예, 이건 윤통의 얘기와 상충되는 대목이다. 이게 지금 이 법무부로부터 검찰 공소장을 민주당이 받아서 오늘 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대사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윤통이 국민의 의원들에게 해명한 내용과도 상충된다. 이제 체포를 아주 직접 지시를 했고 이러니까요. 점점 이게 공소장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윤통께서 실제 재판에서는 뭐 원사이드하게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저게 너무 디테일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대상도 지금 디테일합니다. 한동훈 체포조 5명 보고받았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에 한동훈에 대한 경찰 체포조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을 왜 체포하려고 한 거지 대체? 아니 한동훈을 체포하지 말고 문재인을 체포해야 될 거 아니야. 체포라는 문재인은 안 조지고 왜 여당 사람을 조지는 거지?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문재인은 냅두고 한동훈을 체포해? 문을 잡으라고 문을. 뭐 어쨌든 여기 공소장에도 수사기획 조정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자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에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 그리고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인영이가 조지호에게 전화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10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의 위치를 확인해달라. 아주 구체적이야. 아주 구체적이야.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계엄당이나 경찰이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 겁니까? 했더니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 잡으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이 순서도가 나오는 거는 양쪽 그러니까 방첩사든 경찰 쪽이든 저 국가수사본부든 다 증언이 일치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를 그 증언을 갖다가 탄핵시키기가 어렵지. 모든 장부가 다 검찰이 다 쥐고 있고 증언에다가 서로 간에 전화한 내역들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원사이드게 끝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상계엄 포고령 2호까지 준비한 거 아니냐? 포고령 2호 준비되다 즉 두 번째 포고령 그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 담긴 문건을 국방부에서 공유하다가 지금 뽀록이 났어요. 국방부 간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계엄을 또 할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소장 한번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번이 언급됐다.
이게 조지호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실상 윤대랑 수계 공소장이었다. 핵심 피의자보다 많이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국헌 문란하게 목적으로 폭동모의 준비를 한 거다라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야, 폭동모의. 우리 이제 윤통이 이제 새롭게 우리 엔젤 두한 형님, 전두환 대통령을 제끼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폭동러의 탑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지. 이거 전두환 대통령 예전에 이제 그 인터뷰가 유명했거든요. 그 뭐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이건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막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하나의 짤로 만들어갖고 하나의 밈이 됐지. 그런 밈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진정 폭동을 한 주동 멤버로서 가장 폭동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폭동하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겠네. 윤석열 이 조지호 김봉식 공소장에서 해당 피의자보다 2배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공소장을만 보더라도 윤통의 내란 수계 혐의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적은 거 아니냐. 공소장에서 윤통의 내란 관련 행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나라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바로잡아야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어떤 무력을 활용할 생각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상당히 그 종북 단체들의 사고랑 비슷하잖아요. 그 이석기나 뭐 그 외에 간첩 활동하는 애들이 지들 땅에는 그래. 이게 한국을 위한 거고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고 어떤 통일 조선을 위한 거고 우리 통일이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된 해방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통일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한전을 불태우고 전기를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인터넷선을 끊어버리고 전화선을 끊는다. 통신 체계를 모두 붕괴를 시키고 이 모든 게 다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세! 수령님 만세! 누구나 다 그럴듯한 이유들은 있지. 심지어 종북단체들도 다 나라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그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면 뭐예요? 그게 폭동이고 내란이 되는 거야.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당첨이 되신 거야. 자신은 이석기처럼 아니다. 나의 목적은 너무 순수하고 나의 목적은 더 타당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야 지금. 모든 절차가 완전히 무슨 이상한 종북단체의 망상처럼 우리나라가 발전할 리가 없는 방법을 써서 자기네들의 폭력성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음악이나 듣고 그런 애들한테 어떤 신임을 보여주고 이런 북한식 수령님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무조건 윤석열을 추앙하게 만드는 추종하게 만들고 그 어떤 비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북한식의 운영이 지금 마치 종북 사상을 가진 애들이 다 애국을 외치며 했었던 그런 이상한 짓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배경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파의 이념 속 안에서 이런 식의 공산주의적인 그리고 어떤 반우파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행태가 나온 부분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파를 공산화시키려고 했고 우파의 좌경화를 노렸다. 예, 그리고 여느 종북단체 우두머리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폭력적 방법을 마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런 행태들, 예, 옛날 간첩들이 많이 하던 거고 종북단체가 많이 하던 얘기예요. 걔네들도 다 애국을 외쳤죠. 하지만 그건 애국이 아니라 그냥 폭동과 내란에 불과하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